참 흔히들 주식시장을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시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희망은커녕 절망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도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서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어두워서 당분간 힘겨운 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외 변수들 꼽아보라고 하면 최소 대여섯 가지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좀 혼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시장 지금 판단과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도 그만큼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이제 급락의 원인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 아니면 주출만 성장률,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대내적 요소 때문이다. 이런 원인부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의 근거가 되는 좀 투자 지표를 두고도 좀 저렴하다, 아니다, 비싸다라고 의견이 갈리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가 좀 어떻게 될 건지인데 유의미한 지표 두 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월요일이었죠. 급락장이 연출됐던 지난 29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8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 기업들이 자산을 다 팔고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지금 코스피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BR은 이 상승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적어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적다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는데요. 예. 삼성증권은 이제 현재 PBR 이제 0.82배 수준에서 코스피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4에서 6% 내외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하지만 PBR 말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면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대신증권에 따르면은 코스피 시장의 12개월 선행 PER은 11배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9배, 그리고 올해 초 10배 쭉 증가를 하다가 이제 6월에 12배까지 갔다가 7월에 조금 장이 빠지면서 한 1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PER이 11배 수준이면은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 수준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코스피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상승 여력도 적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PBR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PER 두 지표를 종합해 보면은 자산 가치가 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추가 급락 가능성은 작지만 PER을 기준으로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낮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내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는 힘을 잃은 채 좀 표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자, 근데 그 논리가 맞으려면 PER, 특히 PER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 수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라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실적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PER이 오른다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PER이 오른 거는 실적 전망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주가는 그대로인데 실적은 계속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1년 내 최고치보다 300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근데 PER이 8배에서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수 상승률도 많이 보셨겠지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부진했지만 이익 모멘텀은 거의 꼴찌 수준일 정도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대외 변수를 이길 만한 실적 기대감도 이제 크지 않다는 거죠. 예. 자료로 보시면은 이제 대신증권이 추산한 국내 기업의 올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26%입니다. 네. 이는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터키,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보다 낮다는 의미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글로벌 증시와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좀 올해 들어서 나홀로 가파르게 보시는 것처럼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왕따라는 오명을 쓰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그렇다면 왜 급격히 하락했냐? 이 원인은 국내 증시의 핵심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데 오늘도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예. 조금 반토막이 나고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지난해 말 4.8배였던 반도체 업종의 PER은 지금 현재 한 12배까지 올랐는데 이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2008년 이후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수치라고 합니다. PER을 기준으로. 근데 이익 모멘텀이 꺾인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그대로인 만큼 추가 상승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2년 전에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와 비교해서 지금 수요가 부진해져서 이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기에 일본의 좀 수출 규제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라는 좀 간접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해 이맘때쯤에 EPS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한 마이너스 14% 정도 됐었는데 어느덧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뭐 앞으로도 좀 암울한 실적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시장이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닥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코스피가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는 실적의 날개가 꺾였다면은 네. 코스닥은 말씀하신 신뢰 그리고 수급 이 두 날개가 꺾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코스피 하락률이 마이너스 4.7%였거든요. 그 사이에 코스닥 지수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0.4% 하락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지난해 초에만 해도 막 900선을 가니 많이 뭐 1000선을 가니 많이 이러기도 했는데 예. 현재 그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핵심 이유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의 신뢰가 훼손되는 이벤트가 올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예. 현재 진행형인 인보사 사태 그리고 한미약품의 1조 원대 기술 수출 반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그리고 HLB와 뭐 메지온의 뭐 임상 관련 뭐 루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여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 투자 심리가 주가에 좀 굉장히 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현 상황에서는 좀 판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잭팟이 터지지 않는 한 좀 단기간에 이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그 전망이 나옵니다. 예. 참 암울한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나아질 만한 재료들은 아예 없습니까? 뭐 사실 그 증시 상황을 두고 뭔가 조금 대안을 논하는 건 조금 힘들긴 한데 예. 근데 더 암울한 게 좀 보통 증시가 급락을 하면은 왜 매수세가 유입이 되잖아요. 저가 매수세가. 그렇죠. 예. 다소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데 근데 이번 달 급락장에서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도 좀 실종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 그 이번 달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1조 830억 원을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도 8,50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신용융자 추이고 이제 그 개인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하락을 방어해 줄 좀 매수 주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 개인들은 국내 주식에서 조금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저 신용융자 잔액이 그 우려스러운 게 그 연초에 비해서 7월 29일 기준 1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예. 그다음에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2.4%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상 최고치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반대 매매가 이제 출회가 되면은 또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게 또 출회가 되면은 또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폭탄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변동폭도 지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차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시험거래 잔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